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이 제도가 최초 도입된 1977년부터 어떻게 계속 변화해 왔었는지 그 줄거리들을 간단하게 보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마지막 버전까지 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에 발표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 건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재 버전과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볼게요. 크게 세 가지가 변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할 수 있는 그 요건을 변경합니다. 좀 더 쉽게 규제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이미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던 아파트는 약간의 예외를 인정해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예외를 인정 안 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세 번째로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합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머리 아픈 분들은 자세히 보지 마세요. 우린 전문가도 아니고 건설업자도 아니니까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 조건에는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이 있어요. 필수 요건은 반드시, 선택 요건은 셋 중 하나만. 이게 조건입니다. 필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선택 요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할 수 있다. 즉,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 필수 요건,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요건이 빡세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단순하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분양 물건은 무조건 필수 요건을 채운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투기과열지구가 어디죠? 2019년 8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총 31곳이에요. 서울은 25개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이렇게 31곳입니다. 서울은 하나로 치기 때문에 총 7군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은 특별시기 때문에 하나의 구가 독립된 자치행정 단위죠.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25개 지역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이 31개 지역은 앞으로 규제를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일단 채워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로 선택 요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볼게요. 직전 12개월 동안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이것도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왜? 통계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통계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이 까다로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쉽게 바꾸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물건은 웬만하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조건에 맞으니까 규제하고, 어떤 경우는 조건에 맞지만 규제하지 않고, 그때그때 입맛에 맞춰서 하겠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죠. 자, 어쨌건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전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못했는데, 이번에 규정을 바꾸면서 투기과열 지구 내의 분양 물건들은 정부에서 좀 더 쉽게 규제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적용 범위 변경인데, 이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 어떤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처음 지정된다면 거기에는 이미 공사 다 끝나고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허물기 시작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안전진단에 들어가면서 이제 막 재건축 시동을 걸기 시작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분양가를 규제하는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어느 단지를 규제하고 어느 단지를 봐줄 것이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은 그동안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까지만 완료되면 그 지역이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재건축이 한참 진행된 단지까지 갑자기 규제를 해버리면 기존 정책을 믿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서 한참 진행해온 그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어떤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번에 바꾼 거예요. 분양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따지지 않고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완공되면 원래 낡은 아파트였던 시절부터 계속 살아왔던 주민들도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받을 테고, 남르호실에 당첨돼서 분양대금을 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좋겠죠. 낮은 분양가를 내고 새 아파트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10층짜리 낡은 아파트를 허물면서 20층짜리 새 아파트로 바꾸는 데는 분명히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 공사비는 남르호실을 분양해서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해야 하는데, 처음 계산했을 때보다 분양가를 강제로 낮춰야 한다면 낮아진 분양가만큼 발생하는 그 차액은 누가 감당하나요? 인건비나 자재값을 반값으로 깎아주나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죠. 그냥 누군가가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되겠죠. 누가 떠안게 될까요?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도 이제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원래의 입주민들이 결국엔 떠안게 됩니다. 시행사도 일부 떠안겠지만, 진행이 많이 안 된 단지는 없었던 일로 하면 되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된 단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던 원래의 소유자, 그 주민들은 지금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처음 예상했던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을 내야지만 되는 단지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재개발 직전에 들어온 투기꾼들이야 쌤통이라고 놀릴 수 있지만 새 아파트를 기대하면서 이 낡은 아파트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원래의 입주민들은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어쨌건 법은 바뀝니다. 다음,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납니다. 민간 택지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보면 투기 과열지구만을 봤을 때 어떤 단지는 3년, 어떤 단지는 4년, 이렇게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몇 %로 책정되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3년에서 4년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한 가지 더. 공공택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 의무기간도 있는데 이 거주 의무기간을 민간택지주택에도 적용하겠다라는 발표 내용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도 분양가를 쉽게 규제하겠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에 있었던 예외 조항을 없앤다.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의무 거주 기간도 확대해서 적용한다. 이 내용 그대로 10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시장은 한동안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의 가장 큰 혼란이 올 것 같은데, 벌써부터 선분양을 급하게 추진한다던가 사업을 전면 스톱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본다던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의 나머지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뭐 좋은 얘기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에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혼란이 지금 오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